나는 야나의 자원봉사자들과 동명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러 갔다. 봉사자 대부분은 누군가의 엄마였는데 이날만큼은 보육원 아이들의 엄마가 돼주고 싶어 한자리에 모인 거다. 그날 저녁 50여 명의 아이와 10여 명의 보육원 선생님은 맛있는 식사를 했다. 아니, 아이들은 먹었고 선생님들은 전투를 벌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나는 한 선생님을 도와 5살 안팎의 아이 5명에게 밥을 먹였다. 그때 한 청년이 식사를 도우러 왔다. 그는 보육원의 큰 형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자신은 이곳에 2살에 들어와 지난 17년간 있었고 올해 모 대학 국제학과에 합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자신의 티셔츠 위에 나의 사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났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4년 전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왔는데 그때 한 중학생이 옷 위에 내 사인을 받았었다. 어머, 너 정말 키가 많이 컸구나. 대학 입학도 축하해. 정말 기특하다. 그 청년이 내게 물었다. 요즘은 왜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올리세요? 청년은 내 유튜브도 보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다시 오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맞다. 구체적으로 언제 온다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분명 다시 올게 라고 했던 것 같았다. 그 말을 한 지 4년 만에 이곳을 찾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마쳤고 코로나로 인해 방문할 수 없는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학생 아이는 다시 온다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나를 막연히 기다린 거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보육원을 찾는 봉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중 하나가 아이와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이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유기된 아이는 거절당함, 버려짐, 상실감이 마음속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무의식의 저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은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아이는 자신이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 채 또 다른 상처를 입는다. 곧 찾으러 올게 라는 말 한마디 남긴 부모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서서히 마음이 꺾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내일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건 아마도 내 안의 상실감이 건드려지기 때문일 거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했던 유년기가 상처가 아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엄마의 사랑 덕분이다.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엄마의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오빠와 나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있다. 우유급식을 못 먹어도, 책가방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멜로디언이 없어도 나는 불행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엄마가 없는 순간만큼은 정말 불행하고 무서웠다. 어쩌면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그날까지
나는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생채기로 남은 트라우마조차 달란트로 바꾸신다는 걸. 내 결핍과 두려움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신다는 걸 말이다. 어린 시절 나는 친구들보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살았기에 가난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결핍과 외로움이 깊었기에 부모 없이 자란 아이의 심정과 부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목적을 향해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이었다. 이제는 확실히 안다. 내 달란트는 1대1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공감과 애끓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기회다. 한강 둔치에서 뛰어놀 기회, 강아지를 만져볼 기회, 부모가 있는 아이의 흔하디 흔한 일상을 경험할 기회 말이다. 일상적인 경험은 특별한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일상에서 아이가 겪는 경험들이다. 가령 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경험이 된다. 나들이를 위해 아이를 차에 태우면 아이는 정말 목이 빠진다. 바깥 세상이 신기해 창문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른다. 각종 전광판, 광고판을 보면서 큰 TV가 많다고 말하는 아이. 몇 개나 있는지 같이 세워보자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은 오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생활을 통해서도 자라난다. 아이들은 식당에 가도 신기한 것 투성이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의자 밑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의자를 끌고 밀고 기울이곤 한다. 처음에는 아이가 산만하다고 생각했다. 식탁 예절을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도 했다. 하지만 아이를 관찰하다 보니 곧 알게 되었다. 시설에서 자라는 유아기 아이는 책상과 침대 없이 바닥에서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식당 의자 또한 그들에게는 놀잇감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한 번은 6살 남자아이를 고깃집에 데려간 적이 있다. 아이는 숯불을 가리키며 뭐냐고 물었다. 나는 여기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는 종업원이 고기를 굽고 가위로 잘라주는 걸 보며 신기해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걸 자주 보지만 보육원에서는 음식이 이미 다 잘려 나오니 생소한 광경이었나 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보육원의 정의는 이렇다. 봉사자에게 열려있고 아이에게 가정 연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떻게든 입양을 보내려 하는 보육원. 이런 보육원이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가장 좋은 건 한 아이가 한 가정과 연결돼서 지속적인 가정 체험을 제공받는 것이다. 시설에 있는 어린아이가 한 가정과 연결되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이는 퇴소할 때까지 그 가정을 최소 100번 넘게 만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이 아이가 보호 종료되는 만 19세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자립 준비 청년은 자라온 시설을 떠나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세상에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때 어릴 때부터 만나온 연계 가정이 삶을 나누거나 명절이면 찾아갈 유일한 친척이 될 수 있다. 주위에 나를 지지해줄 한 가정 또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건 그들에게 큰 안정감이자 살아갈 힘이 될 것이다. 내가 운전하고 남편은 조수석에, 두 아이는 뒷자리에 태웠다. 철이가 안전띠를 매더니 순이의 것도 확인한다. 남매는 시설에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했다. 가정에서 자라다가 혼자가 된 아빠에 의해 임시로 맡겨진 거였다. 철이는 보육원의 마스코트라고 할 만큼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도 밝았다. 게다가 어린 나이임에도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서 절절한 우애가 느껴졌다.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얘들아, 이따가 뭐 먹을까? 너희가 선택해. 1번 짜장면과 탕수육, 2번 피자, 3번 다른 거. 아이들은 답하기를 머뭇거렸다. 남편이 다시 물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먹고 싶은 거 동시에 말하기야. 하나, 둘, 셋. 짜장면, 피자. 2개의 답이 흘러나왔다. 오빠 철이는 짜장면을 말했고 동생 순이는 피자를 외쳤다. 그 순간 철이가 얼른 말을 바꿨다. 저도 짜장면 말고 피자요. 철이는 단 1초도 안 되어 먹고 싶었던 짜장면을 포기하고 동생이 원하는 걸로 마음을 바꿨다. 둘 다 먹어도 돼. 남편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피자 먹고 싶어요. 철이가 답했다. 고작 8살인 아이가 그간 얼마나 많이 동생에게 양보했길래 그 짧은 순간 자신이 원하는 걸 포기하는 기술이 생긴 걸까? 아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눈물이 찔끔 흘렀다. 우리는 뮤지컬을 보러 어린이회관으로 향했다. 로비는 예쁜 의상을 차려입은 어린이 관객과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별 모양이 달린 마법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반짝거리는 지팡이였는데 로비에서 팔았다. 핑크퐁 등신대와 사진 찍는 코너에 캐릭터 옷을 입은 아이들과 부모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도 2아이를 데리고 줄을 섰다. 줄에서 평상복을 입은 아이는 철이와 순이가 거의 유일했다. 마법 막대기가 없는 것도 철이와 순이가 유일했다. 임표 씨가 눈짓으로 아이들에게 마법 막대기를 사주자 했지만 내가 제지했다. 나들이 활동을 나온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은 속상하지만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날도 그랬다. 사진 촬영 순서를 기다리는 내내 아이들에게 마법 막대기를 사주고 싶은 유혹을 끝까지 참았다. 내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어린 예은이와 예진이었다면 당연히 사달라고 졸랐을 것이다. 아니, 조르기도 전에 아이들 손에 이미 들려 있었을 거다. 그런데 철이와 순이는 줄 서 있는 내내 마법 막대기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애써 막대기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는 것보다 더 힘겹게 갖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순간 멜로디언이 불고 싶은데 피리를 들고 학교에 가야 했던 어린 에라가 겹쳐 보였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했던 유년기가 상처가 아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엄마의 사랑 덕분이다.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엄마의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오빠와 나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양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질적으로는 충분했다. 엄마는 1999년 정민이가 돌을 맞이할 즈음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당시 엄마는 56살이었다. 나는 돌잔치를 취소하고 매일 혼자 울었다. 엄마는 위암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은 거부했다. 마지막 몇 개월은 적막한 슬픔과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로 입만 축이고 오로지 링거로만 영양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맛있는 걸 권했다. 식사 때가 되어 숨어서 요기하려는 가족들에게 괜찮아, 엄마 앞에서 맛나게 먹어. 그래야 엄마가 행복하지 라고 했다. 나였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아무런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보다 곁에 있는 가족을 더 신경 쓰고 배려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럴 수 없었을 것 같다. 하지만 엄마는 그랬다. 엄마는 생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자주 읊조렸다. 엄마는 길가에 핀 장미꽃 한 송이에도 감사했다. 병상에서도 이 찬양을 들으며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콧줄을 끼고 아무것도 못 먹어 체중이 30kg이 되었는데도 쉰 목소리로 찬송했다. 엄마의 수첩에도 감사 제목이 가득했다. 못 볼 줄 알았는데 가을의 낙엽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민이가 크는 모습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개나리가 예쁘네요. 봄을 다시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증이 약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주니 감사합니다. 엄마에게는 매 순간이 절실한 감사였다. 어찌 보면 잘 사는 부부와 헤어지는 부부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는 못 살겠다 하는 암울한 순간에 버티냐 마느냐 갈등하다가 버티자를 선택하면 또 하루가 지나고 새 날을 맞는 거다. 나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어느덧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간다. 남편과는 너무 달라서 아직도 티격태격하고 난 바울처럼 혼자 살아야 했어 라고 푸념할 때도 있지만 신혼 때 부부싸움이 태풍이었다면 지금은 미풍 정도다. 이제는 상대의 단점이 아닌 내 부족함을 돌아보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타는 열정은 사라졌지만 대신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히즈대학 교수님이 해준 말이 떠오른다. 지금 배우자의 모습은 나의 책임이다. 자녀가 부모의 성적표이듯 지금 내 남편의 모습은 내 결혼 생활의 성적표이고 나의 모습도 남편의 성적표라는 뜻이다.
즉, 내가 잘못됐다면 그건 남편의 책임이고, 내가 잘 됐다면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깜짝 놀랐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참 와닿는 내용이다. 남편과 나를 봐도 그렇다. 나는 단순 무식한 면이 있다. 처음엔 의심이 많고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이 열리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 그래서 한 번 결정한 일은 빠르게 추진한다. 남편은 반대다. 섬세하고 신중해서 내가 급하게 가면 워워 하고 잡아준다. 내가 놓치는 점을 짚어주고 합리적 의심과 성찰을 하도록 도와준다. 물론 지나치게 진중한 면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나에게 부족한 면이기에 감사하다. 또 나는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인데 남편은 딱히 고집이 없고 잘 따라주는 편이다. 두 딸을 공개 입양하고 아이들에게 입양을 얘기하고 컴패션 봉사를 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야나 홍보대사를 할 때도 남편은 내 의견을 따라주고 지지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자 선물이다. 그거야말로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